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사업자 요건이에요. 얘는 영리성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우린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업자에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철도입니다. 고속철도 여러분들 부가세 10% 가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체국에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배송해 주는 게 있죠. 자, 우체국 택배.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과세 사업이에요. 국가가 주도하지만 영리성과 관계없이, 그죠? 이 과세 사업을 하면 부가세에서는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업자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물건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제한화 용역을.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근데 종업원은 귀속되잖아요. 그 독립성이 없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거나 또는 공급을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자의 구조가 되신다는 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를 분류하시면 과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과세 사업자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칙 세금 계산서 교부입니다. 자, 간이가세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됩니까? 간이가세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라든지 분식점 4,800 넘을 수도 있고 8천만 원 미만일 수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자, 넘을 수도 있지만 자,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가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나중에. 자, 우리는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원칙이시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옛날처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럼 가운데 샌드위치가 생겼잖아요. 그죠?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인 요분들은 이제 원칙이 세금 계산서 발급 있으시라는 거. 겸용사업자라는 거는 우리가 과세 면세를 같이 하시는 분을 겸용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대형 마트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겸용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다. 이분들은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같이 발급이 되겠죠.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뭐 시장에 가시면 뭐 이런 과일 파시는 분들, 흔히 얘기한 면세,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문제 되게 많이 내와요. 그래서 면세는 우리 부르기적으로 면세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상의 10% 과세되는 업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면세사업자는 우리 계산서를 끊는다고 그러죠. 세액이 없어요. 그 칸에.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과세 기간이라는 걸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속적인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1기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게 원칙이시고요. 자, 2기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원칙이시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씩 내시는 거고요. 예정신고에 대한 논리는 우리가 이게 예정신고를 두는 게 법인 사업자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이제 6개월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예정 신고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1년에 우리가 예정 신고를 2번 한다는 거.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번,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2기 예정 신고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요. 예정 신고 안에 들어가면 요럴 때. 자, 확정 신고 안에 들어가면 4월부터 해서 6월 30일, 과세 기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짜로. 자, 그 다음에 개시전 등록이라 그래서 등록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종료하는 날까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정 신고는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해서
예정신고 끝나는 날 아까처럼 종료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폐업하면 폐업일까지로 보시면 돼요. 개시한 날로부터 해서 폐업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세 표준에 대한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시는 거고요. 간이 과세자가 변경을 하셨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그러면 변경 전으로 보시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장소입니다. 자, 이 세금 내는 장소는 우리 직매장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얘기해요. 흔히 얘기하는 1층에 매장이 있고 2층에 공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층은 직매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업장으로 보신다는 거. 자, 그럼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가보시면 동네, 뭐 동네 안 가도 뭐 꼭 특정한 곳에 또 가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이라는 건 이제 임시로 사업을 개설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그 매매된 돈은 자,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불편하니까 부가세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무서에서 같이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산에 가면 킨텍스, 삼성역에 가면 코엑스 이런 데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임시사업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적재한 물건을 쌓아둔 것. 여기서 뭐 매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세 논리에서는. 자, 사업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또 하나여서, 자, 광업은 말 그대로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로 거기가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거. 제조업은 제품을 최종 완성한 장소, 흔히 얘기하면 뭐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정신없는 곳이 이곳이죠, 여러분들. 건설업과 운석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발 좀. 자, 흔히 얘기하는 법인과 개인이 있어요. 특히 매매업이 시험 문제 예제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우리 땅을 사고 파는 겁니다. 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죠. 법인은 등기가 돼요. 땡땡이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지만 개인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자, 여러 곳에 땅이 있는데 내가 막 팔았습니다. 근데 각 사업장마다 개설하게 돼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있는 등기한 장소, 그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장이 되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물건지가 자, 부동산 임대업이 빌려주고 사용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지지예요. 제발 좀. 자, 요거하고 요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단계업은 당연히 주된 사업장에서 하시는 거고요. 전기통신 사업자는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수자원 사업 개발하시는 분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시는 게 이겁니다. 자, 무인 자판 기업은 우리 자판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자판기 설치하는 곳곳마다의 사업장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철도공사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가 되시겠고요. 비거주자, 뭐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괄 납부가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총괄 납부입니다. 자, 돈을 한 곳에 모으시는 거예요. A, B, C가 있으면, 자, 내가 C가 법인인 본점이야. 그러면 본점에 하실 수, 개인은 뭐 주사무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법인이 본점에다 내면 본점에다 갈 수 있는 돈을 갖다 신고는 각각입니다. 신고는 여러분이 각각 하셔야 되고요. 돈만 갖다 낼 수 있는 모아서 자, 포기도 20일 전. 자, 20일 외우지 마세요. 자, 20일이 아닌 걸 찾으세요. 그게 더 빨리 이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자,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건 우리가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ERP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자에 대한 단위 과세로. 얘는 본점 집중돼야 돼요. 모든 게 본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본점에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도 얘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 납부는 뭐였어요? 자, 뭡니까? 납부, 돈만 한 군데 정해서 내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는 본점에서만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신고 납부, 포기나 뭐 이런 과세기간 뭐 이런 것들 20일 전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우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그럼 개시일로부터 언제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20일 이내. 20일 이내. 그럼 네가 시작한 날이 언제냐? 세법이 봤을 때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공장별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날, 제조를 시작한 날로 보시면 되겠고요. 광업은 광물을 채굴하신 시점으로 보시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겠죠. 공급을 시작한 날이니까. 자, 발급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받고 이제 무슨 사항이 생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정정신고라는 걸 합니다. 자, 정정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다시 받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가 얘기하는 당일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2일 이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급이에요, 발급.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바로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합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교부, 정정. 자, 어떤 얘기면 당일은 이제 우리 상호 변경이라든지 우리 인터넷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 도메인이나 뭐 이름 변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상호 변경한 거고 이런 건 이제 당일날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일 이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대표자예요.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우리가 정정이에요. 대표이사가 바뀌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그럼 신고하러 가셔야 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자, 개인은 우리가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폐업사유가 되시는 거고요. 상속으로 인한 명의는 개인 법인 다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이 사업체를 넘겨주신 거니까 요거는 이제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임대인의 목적 보증금, 우리 임대사업 하시는 분, 특히 임차기간 변경하거나 건물을 새로 임차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종된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하시거나 여기 휴업하거나 폐업하셔도 정정신고,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종류 변동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업장 이전입니다. 이사 가거나 뭐 이랬을 때는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정정신고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아오셔야 돼요. 자, 공동사업이에요. 자, 출자자예요, 출자자. 자본금 대신 분이에요. 자본금 대신이 구성원이 바뀌거나 칠자 지분이 변경되면 이분들은 정정신고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사업장이 변경되거나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자, 얘는, 자, 부가가치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상의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제한이나 요용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맞죠?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과세 사업을 하면 부가가세 10% 걷어서 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틀리신 거고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나머지 납부랑 환급이 나오셨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사업자이며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시고요. 자, 2번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죠.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맞습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한다. 자, 금전 외입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건 자기가 자신이 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급한 용역에 대한 시가로 합니다. 이건 뒤에 과표에서 배우실 건데 이거 미리 나온 거네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은 다음 업종별로
자, 우리가 사업장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제조업은 제품을 최종 완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죠? 사업장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주소나 거소로 합니다. 머무는 장소 또는 주소지로. 운수업의 경우 우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자,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유지가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상소유지. 임대업인 경우에 이게 맞아요. 자, 지금은 매매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틀리신 거고요. 4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을 읽겠습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맞는 거고요. 사업장 이전한 경우, 종류 변동한 경우 맞죠? 자, 우리가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면 얘는 폐업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폐업입니다. 자, 그래서 장수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 증여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이거 차단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증여는 우리가 폐업으로 본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